이 땅, 뭣도 모르러 왔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나 가세요. 김태성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구청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전 9시 30분,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였죠. 복잡한 서류를 들고 온 시민들로 가득한 민원실에서 68세 할머니 한 분이 창구 앞에서 작게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김태성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를 냈죠. 무식하면 좀 알아보고 오시든가. 내가 개인 과외라도 해드릴까요? 52세의 김태성 과장. 구청 민원실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그는 자신을 이곳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은 갑이다라는 마인드로 무장한 채 하루하루를 민원인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시작했죠. 특히 노인들과 서민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받으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이혜리 주무관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지만 김태성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주무관, 괜히 나서지 마세요. 민원인이 제대로 준비 안 해온 게 우리 잘못입니까? 29세의 신입 공무원 이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성격의 그녀였지만 김 과장의 눈치를 보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죠.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다른 민원인들도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누구도 감히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성 과장의 권위적인 분위기가 민원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하루에 한 명씩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낭비시킨다니까요. 김태성은 동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원 좀 알고 와야죠, 제발. 우리가 뭐 만능입니까? 그의 말투에는 민원인들을 향한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자신이 1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어떤 까다로운 민원이 와도 척척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척척 처리란 민원인들을 겁주고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은 그의 대표적인 말버릇이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 가혹했죠. 민원 좀 알고 오세요, 제발. 이라는 말로 끝을 맺는 것도 그의 특징이었습니다. 이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무원이 되어 국민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입사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죠. 김 과장 같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점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태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주무관은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 더 까다로워져요. 적당히 선을 그어줘야 우리도 일할 수 있다고. 김태성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공무원인 자신들이 갑이고 민원인들은 을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통을 치고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원실은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김태성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여전히 불평을 계속했습니다. 요즘 민원인들 수준이 정말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와서는 우리한테 화풀이나 하고 서류 하나 제대로 못 준비해 놓고는 우리 보고 다 해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이 만능인 줄 아나 봐요. 몇몇 동료들이 맞장구를 쳤지만 이혜리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침에 울면서 나간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서 구청까지 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2시 민원 업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태성은 여전히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인들을 대했습니다. 이 서류 다시 써오세요. 글씨가 너무 흘렸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 도장이 비뚤어졌네요. 다시 찍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이 희미해요. 새로 복사해 와야죠.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으며 민원인들을 내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충분히 처리 가능한 서류들이었지만 김태성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죠. 그의 책상 위에는 친절한 공무원상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오래전 그가 신입이었을 때 받은 상이었죠. 지금의 김태성은 권위에 취해 본래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중년 남성이 복잡한 건축 관련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남성은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김태성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건축가 가세요. 여기서 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건축가에서 여기로 오라고 했는데요. 그럼 다시 가서 제대로 물어보세요. 내가 건축가 직원입니까? 김태성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민원인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죠. 우리도 사람이라고요. 결국 그 남성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혜리가 뒤늦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죠.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됐습니다. 김태성에게는 일상이었지만 민원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민원실에는 여전히 몇 명의 시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시계를 보며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퇴근 시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의 태도에 민원인들은 서둘러 일을 마치려 했지만 김태성은 더욱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더욱 대충 보고 더 많은 트집을 잡았죠. 이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신입이라는 위치상 감히 선배에게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성은 집으로 돌아가며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까다로운 민원인들을 적당히 제압하고 자신의 권위를 과시했다고 만족해했죠. 역시 경험이 중요해. 신입들은 몰라도 나는 다르지. 김태성은 자신만만했습니다. 1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서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구청 민원실의 왕이라고 자처하던 그의 시대가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내일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의 방문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성은 평소와 같이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오전 10시 민원실에는 벌써 여러 명의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그때 민원실 입구로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화장도 과하지 않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위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죠. 여성은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다른 민원인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성은 그 여성을 힐끗 보더니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처리해야 할 민원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2번 고객님, 1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그 여성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차분한 걸음으로 김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관련 서류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정미숙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의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또 복잡한 일 가지고 온 거 아닌가? 김태성은 속으로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정미숙이 가져온 서류는 꽤 복잡한 교육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자녀의 전학과 관련된 서류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었죠. 김태성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가 이렇게 복잡하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미숙은 정중하게 사과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설마 이걸 몰라서 오신 거예요? 참, 내가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김태성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미숙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모르겠어서요. 처음이라고요?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고 왔어요? 김태성의 대표적인 말버릇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기다리던 다른 민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역시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교육청에 가보셨어요? 거기서 먼저 확인받고 오셔야죠. 김태성이 말했지만 정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구청으로 가라고 해서 온 건데요. 그럼 다시 가서 제대로 물어보세요. 우리가 만능이 아니라고요. 김태성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미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김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시선이 김태성을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죠. 뭘 그렇게 쳐다봐요? 내 말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미숙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그것조차 기분 나빠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우릴 뭘로 보고 이러십니까? 김태성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태성과 정미숙에게 집중되었죠. 정미숙은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네요. 부족한 걸 아시면 좀 더 준비를 하고 오시든가요. 김태성은 서류를 정미숙 앞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몇 장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김태성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미숙은 조용히 몸을 굽혀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혜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말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민원 좀 알고 오세요, 제발. 김태성의 마지막 한마디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숙은 서류를 다 정리한 후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는 조용히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김태성은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번 호통치니까 얌전해지네. 김태성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명의 까다로운 민원인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다고 만족해했죠. 하지만 그는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정미숙이 민원실을 나서며 가방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는 모습을요. 그리고 그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다는 것도요. 정미숙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녹음도 다 됐고요. 내일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미숙의 표정은 민원실에 있을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김태성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죠. 맞죠? 저런 식으로 대하면 금방 얌전해져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니까요. 신입들은 너무 친절하게 해주려고 해서 문제예요. 동료들은 적당히 맞장구를 쳤지만 이혜리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런 식으로 대해도 괜찮은 걸까? 그날 오후 김태성은 평소보다 더욱 기분 좋게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침에 정미숙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죠. 다른 민원인들에게도 더욱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엄격해야 민원실이 돌아가는 거야. 김태성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태성은 만족스러운 하루였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죠. 정미숙이 단순한 민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일 아침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도요. 김태성의 오만한 태도와 갑질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의 왕이라고 자처하던 그의 마지막 날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구청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선두에 선 47세 남성이 다른 2명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합시다. 네, 박 팀장님. 그들은 바로 감사원 민원조사팀이었습니다. 팀장인 박성훈 감사관을 비롯해 총 3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이었죠. 이들의 방문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제 정미숙으로부터 접수된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말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구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김태성은 평소와 같이 여유롭게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정미숙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만족감에 기분이 좋았죠. 오늘도 민원인들 좀 단속해야겠어. 김태성은 혼잣말을 하며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한 김태성은 평소처럼 커피를 타고 신문을 펼쳤습니다. 이혜리와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출근해서 업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어떤 민원인들이 올까요? 이혜리가 혼잣말을 했지만 김태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정각 민원실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성은 처음에는 그들을 일반 민원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림새가 평범한 민원인들과는 달랐죠.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꽤 공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박성훈 팀장이 김태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태성 과장님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김태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성훈 팀장은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냈습니다. 감사원 민원조사팀입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원이요?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이혜리와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감사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건지요? 김태성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박성훈 팀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왔습니다. 민원 처리 문제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김태성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제 오후에 정미숙이라는 분이 민원을 접수하러 오셨죠? 박성훈 팀장의 질문에 김태성은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 교육 관련 서류 가지고 온 분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분과의 상담 과정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성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네. 그냥 일반적인 조사인가 보다.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요. 그분이 서류를 잘못 준비해 와서 교육청으로 가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김태성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팀장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습니다. 안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으셨나요?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김태성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되돌아보기 시작했죠. 박성훈 팀장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영상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김태성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제 정미숙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고 왔어요? 영상 속 김태성의 모든 발언이 재생됐습니다.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혜리와 다른 동료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김태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어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 김태성이 중얼거렸지만 박성훈 팀장은 냉정하게 계속했습니다. 정미숙 여사께서 모든 과정을 녹음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미숙 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박성훈 팀장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정미숙 여사는 교육부 장관의 부인이십니다. 뭐라고요? 김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인이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미숙 여사는 민원 서비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익명으로 방문하신 겁니다. 박성훈 팀장의 설명에 김태성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자신이 어제 함부로 대한 그 여성이 교육부 장관의 부인이었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김태성은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영상과 녹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김태성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성훈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김태성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평소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수였어요. 하지만 박성훈 팀장은 냉정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민원인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김태성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평소 행동들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박성훈 팀장은 서류 가방에서 공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공문서에는 김태성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성 과장님, 즉시 좌천 인사명령서를 전달드립니다. 즉시 좌천 인사명령서를 전달드립니다.
박성훈 팀장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좌천이요? 좌천이라니. 10년간 민원실에서 쌓아온 자신의 위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박성훈 팀장은 공문서를 김태성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공문서에는 김태성 과장 상간 외곽 출장소 발령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김태성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원이 뭐라고 저한테 이럴 자격이 있어요. 평소 민원인들에게 보이던 그 오만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달랐죠. 박성훈 팀장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누가 시켰어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들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자신이 지금까지 민원인들에게 했던 행동과 똑같았죠. 권위에 도전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혜리와 다른 동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김태성이 민원인들을 대하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씁쓸했죠. 과장님, 진정하세요.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김태성은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왜 진정해야 해? 김태성은 이혜리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나는 10년 동안 이 민원실을 지켜왔다고. 내가 없으면 이 민원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김태성의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박성훈 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 과장님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섭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김태성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이것뿐인가요? 단 하루의 실수로 이럴 수는 없어요. 박성훈 팀장은 침착하게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화면에는 또 다른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성이 다른 민원인들을 대하는 모습들이었죠. 이딴 것도 모르고 왔어요? 무식하면 좀 알아보고 오시든가. 이 나이에 이것도 몰라요? 영상 속에서 김태성은 계속해서 민원인들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이것들은 어떻게? 김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미숙 여사께서는 하루만 오신 게 아닙니다. 박성훈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며칠에 걸쳐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 실태를 파악하셨어요. 때로는 다른 모습으로, 때로는 다른 민원으로 오셨죠. 김태성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본 여러 민원인들이 사실은 모두 같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김태성은 여전히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상마다 김태성의 일관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거든요. 김태성 과장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성훈 팀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시 배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본 소양이라고요? 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이라고요. 민원 처리 경험도 풍부하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고개를 저었죠.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긴 하지만 민원인분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문제가 있으셨어요. 뭐라고? 김태성이 이혜리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혜리는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과장님이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김태성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태성은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다들 저를 싫어했던 거예요? 김태성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이혜리가 말을 주저했습니다. 과장님의 방식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민원인분들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김태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박성훈 팀장이 다시 공문서를 가리켰습니다. 김태성 과장님, 내일부터 상간 외곽 출장소로 발령됩니다. 거기서 진정한 공무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은 공문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김태성의 목소리는 이제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성훈 팀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김태성은 그제야 공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죠. 10년간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차피 너희도 나 없으면 민원 못 감당할 거야. 김태성이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김태성은 그런 동료들의 반응을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김태성은 공문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박성훈 팀장과 감사관들은 할 일을 마치고 민원실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어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과장님,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김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죠. 다른 동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평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김태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교육부 장관 부인이었을까? 김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그런 분이 왜 일반 민원인처럼 실태 조사를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혜리가 대답했습니다. 민원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신 거죠. 김태성은 그제야 정미숙의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소 민원인들과는 다른 차분함이 있었죠. 무례한 대우를 받아도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대응했던 모습도요. 그 조용한 시선, 내가 왜 그렇게 기분 나빠했을까? 김태성은 어제를 떠올리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차분한 눈빛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것은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관찰하는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료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한참을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짐을 싸야겠지. 김태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영역이었던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서서히 받아들여지고 있었죠.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태성이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모두 어리둥절해했죠. 오늘 민원 접수 안 되나요? 한 시민이 물었습니다. 이혜리가 급히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민원실이 돌아간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김태성 혼자 민원실에 남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10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남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상 표창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태성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김태성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었죠. 언제부터 민원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오후에 동료들이 돌아왔을 때 김태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이혜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들어 이혜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주무관, 네, 내가 정말 그렇게 심했나? 김태성의 질문에 이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지 아니면 위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정직하게 말해도 괜찮을까?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좀 심하셨어요. 이혜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연세 많은 분들한테요. 그분들이 울면서 나가시는 것을 몇 번이나 봤어요. 김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심각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직면하는 순간이었죠.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 김태성이 물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혜리가 답했습니다. 과장님이 들으려 하지 않으셔서요. 오히려 신입이 뭘 안다고라고 하시면서 더 화내셨어요. 김태성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독선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정말 구제불능이었구나. 김태성의 목소리에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세요. 이혜리가 위로했습니다. 과장님도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셨다고 선배들이 말씀하시던데요. 김태성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좋은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기억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김태성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업무에 지치면서부터일 거예요. 이혜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민원들, 까다로운 민원인들. 점점 짜증이 쌓이시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혜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민원인을 정성껏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계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어느새 민원인들을 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성은 책상 서랍을 열어 개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10년간 쌓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사진들, 기념품들, 각종 서류들.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과장님, 도와드릴까요? 이혜리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혼자 할게. 김태성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다 싸고 나니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0년간 자신의 자리였던 곳이 이제는 텅 비어 보였죠. 김태성은 마지막으로 민원실을 둘러봤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없을 자신을 상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어. 김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나 보네. 동료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죠. 김태성은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성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이 민원실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텅 빈 민원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짐을 다 쌌지만 아직 떠날 준비가 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혜리가 출근해서 김태성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김태성의 대답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권위적인 목소리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죠. 오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명령이니까. 김태성은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간 외곽 출장소라. 거기는 어떤 곳일까? 도시 한복판의 바쁜 민원실만 경험해 본 그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었죠. 오전 업무가 시작되자 민원인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성은 더 이상 그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혜리와 다른 동료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했죠. 김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과대평가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김태성은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료들과 함께 앉아서 민원인들 욕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요.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과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구청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성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구청장님, 앉아서 얘기하자. 구청장은 김태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구청장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청에 누를 끼쳐드려서 이미 일어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구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기 바라네. 네. 김태성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 자네도 알다시피 10년 전에는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어. 구청장의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다시 찾기 바라네. 공무원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자라는 걸 말이야. 김태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구청장의 말이 가슴 깊숙이 와 닿았거든요. 오후 3시 인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령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내용이었죠. 김태성은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과로 향했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떠나게 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김 과장님, 새로운 곳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의 말에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원실로 돌아와 보니 동료들이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평소 같으면 시끄럽게 떠들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혜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혜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김태성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소중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작은 메모들. 고마워.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거든요. 김태성은 마지막으로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사용했던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었죠. 내일부터는 누가 여기 앉게 될까? 김태성은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보다 더 좋은 공무원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민원인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요. 과장님, 정말 가시는군요.
한 동료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새로운 시작이지 뭐. 김태성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락 자주 드릴게요. 이혜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여기서 잘해. 나 같은 선배 되지 말고. 김태성의 진심 어린 당부에 이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6시 김태성은 마침내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동료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건강하세요. 연락 꼭 드리겠습니다. 동료들의 인사에 김태성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실감했거든요. 다들 고마웠어. 김태성은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는데 참아줘서. 그리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구청 주차장에서 김태성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간 다녔던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죠. 많은 추억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태성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상간 외곽 출장소에서의 새로운 삶. 그곳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했습니다. 김태성은 차에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새삼 소중해 보였죠. 앞으로 한동안은 보기 어려울 풍경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김태성은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10년간 굳어진 습관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김태성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김태성이 떠나고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원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죠. 이혜리가 김태성의 자리를 대신해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혜리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김태성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복지 관련 서류를 문의하러 왔는데요. 민원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무서운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혜리는 민원인을 의자에 앉게 한 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걸로 감사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더 죄송하죠. 이혜리의 대답에 민원인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김태성이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네.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민원인분들도 훨씬 편해하시는 것 같고, 그러게 예전에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긴장하셨는지. 또 다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혜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김태성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공존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이혜리가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연락은 못 드리고 있지만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김태성에게 모욕을 당하고 울면서 나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이혜리는 그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혜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난번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번에 그 무서운 분은 어디 갔나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분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나셨어요. 이혜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럼 저번에 못 끝낸 서류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자세히 보여주세요. 이혜리는 할머니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태성이 복잡하다며 거부했던 그 서류였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처리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이혜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번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아니에요. 조금만 정리하면 돼요. 이혜리는 차근차근 서류를 정리해가며 할머니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직접 작성도 도와드렸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니 눈물이 날 것 같네요. 할머니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저번에는 너무 무섭고 창피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혜리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서류 처리가 끝나자 할머니는 계속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착하니 천만에요. 다음에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할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민원실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이혜리는 뿌듯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민원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4시쯤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민원인들이 많이 몰렸는데 분위기가 전혀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친절해졌네요. 한 민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오기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민원실이 시민들에게 친근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이혜리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처리한 민원만 해도 김태성 시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니 민원인들도 협조적이었고 일 처리도 훨씬 수월했죠. 정말 좋은 변화네. 이혜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김태성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상간 외곽 출장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하고 말이죠. 그날 저녁 이혜리는 김태성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실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건강하시죠?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락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았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민원실의 평판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구청 민원실이 정말 친절하대. 맞아. 나도 어제 갔다 왔는데 완전 달라졌더라.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장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죠. 민원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 구청장이 이혜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혜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과장이 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 구청장의 말에 이혜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태성에 대한 미안함이 또다시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민원실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정미숙 여사가 다시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신분으로 온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정미숙은 이혜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김태성 과장님 계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김태성의 변화가 궁금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괜찮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들렀어요. 민원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정미숙의 말에 이혜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미숙이 떠난 후 이혜리는 생각했습니다. 정미숙 여사도 김태성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요. 해가 저물어가는 민원실에서 이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김태성도 새로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을 텐데요. 그곳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간 지역, 외딴 출장소에 김태성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산과 하얀 눈만이 보였죠. 이곳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도시의 바쁜 민원실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하루 종일 찾아오는 민원인은 고작 서너 명. 그마저도 간단한 증명서 발급이나 기초적인 상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태성은 텅 빈 사무실에서 먼지를 닦고 서류를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이런 한적한 곳이 지겹기만 했습니다. 도시에서의 바쁘고 역동적인 생활이 그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할아버지가 출장소를 찾아오셨습니다. 80세가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셨죠. 김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산골까지 왜 오셨느냐고 짜증부터 냈을 텐데요. 젊은이 고생이 많구만. 할아버지가 김태성을 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태성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민원인을 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농지 관련 서류 좀 받으러 왔는데 할아버지는 낡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태성은 그 서류를 받아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였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런 복잡한 걸 왜 여기 가지고 오냐며 화부터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먼 곳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기다리지.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젊은이가 이렇게 친절하니 고맙구만. 김태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절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김태성은 정성껏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했습니다. 중간중간 할아버지께 설명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도와드렸죠.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태성이 서류를 건네드리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이런 걸로 뭘? 김태성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김태성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젊은이 공무원이 이래야지. 고생 많이 했구만. 그날 저녁 김태성은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과 감사 인사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김태성은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의 보람을 말이죠. 도시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을 처리하면서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민원인들을 귀찮은 존재로만 여겼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찾아왔는데 출생신고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김태성은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도 형식적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부부는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외진 곳까지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공무원을 만난 것이 고마웠던 것이죠. 김태성은 출생신고 서류를 꼼꼼히 처리해드렸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적으며 새로운 생명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게요. 김태성의 진심 어린 인사에 부부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태성의 마음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민원인들이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었죠. 겨울이 깊어갈 무렵 김태성은 출장소 창문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원은 사람을 위한 거였구나. 그제야 공무원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과거 자신이 무시하던 민원인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나갔던 할머니, 화나서 돌아간 아저씨들. 정말 미안하다. 김태성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이혜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도 건강하시죠? 김태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도 건강해. 그리고 이어서 또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너무 독선적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미안해. 이혜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응원할게요. 김태성은 그 문자를 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는 후배가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봄이 오기 시작할 무렵 김태성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방문하는 모든 분들을 정성껏 도와드렸습니다. 비록 하루에 몇 명 안 되는 민원인이었지만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했죠. 공무원은 시민의 종복이구나.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자였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김태성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공무원의 마음을 배웠다고 확신했거든요. 민원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함께하는 것을 배웠죠. 정미숙 여사님께 감사드려야겠어.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전히 오만한 공무원으로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고개를 떨군 채 하루를 마무리하는 김태성.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죠. 이곳 상간 출장소에서 그는 진정한 공복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공무원은 공의 종복, 즉 시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눈 내리는 조용한 밤, 김태성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